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전 성모 심장내과에서 지금 인터벤션 쪽으로 근무 중인 이면이라고 합니다. 또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세션 주제가 칩 환자에서 서지컬 백업 없이 안전하게 PC하는 건데 아마 오늘 그 저기 심포지엄 내내 이제 여러 유명 교수님께서 PCI 스킬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처음이고 해서 간략하게 PCI 전후 우리 매니지먼트에 좀 초점을 들어서 서지가 백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크모 같은 메카니컬 서포트 디바이스도 좀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칩 환자 데피니션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카테고리를 우리가 분류해서 이제 하는데요. 첫 번째는 페이션트 팩터를 고려해야 되겠고, 페이션트 코모비티나 헤모다이나믹스, 코로나의 아나토미를 고려하고 이 세 가지 팩터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환자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 양상이나 아나토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매니지먼트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준비했는데 일단 시간 관계에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입니다. 86세 여자 환자시고 한 달 동안 지속된 니아클레스4의 DOE, 체스트 페인, 그리고 그레이드 3, 4 정도의 피팅 이데마를 내원하셨습니다. 당뇨로 인슐린 치료하고 계신 분이고 CKD3 정도 되시고 고혈압, 고지혈증, 디멘시아가 있으셨고 이제 로컬에서 스타틴제와 이뇨제, 당뇨약 그리고 인슐린 란투스를 맞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응급실 내원하실 때는 타키카디아가 있으시고 타키미아, 나살프론 119 통해서 5리터에 세츄레이션 93%, BMI가 한 19.5 정도 되는 초고령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니셜 랩상 헤모글로빈 6.9였고 아나비아 스테디상 전형적인 아이런 디피션시 아니미아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카디악 엔자임은 CKMB가 한 정상보다 한 2.5, 3배 정도, 트로포닌 T도 저희 병원 이제 어퍼 노멀치의 4배 정도 상승돼 있었고, 크레아틴 한 1.3 정도, 프로비엠핀 한 17,000 정도 되신 분이었습니다. 이니셜 체스트 엑스레이 보시면 카디오메갈리아, 어큐트 풀모널 이데마, 바이레트럴 플루이드 이퓨전 소견 보이고 있었고요. 이니셜 ECG 상에는 베이스라인 리듬은 사이너스 타키카디아의 엔테리어 프리코델 릴레이의 아직 Q웨이브가 보이는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를 보시면 이젝션 프랙션 한 27% 정도 있었고 CBR LV 시스토릭 디스펑션이 있었고 LAD 테리토리와 RCA 테리토리의 리저널 월 모션 어블란트가 있었으며 그레이드 3 정도의 다이스토릭 디스펑션에 CBR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이 동반된 환자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상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제 카디악 엔자임 상승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칩의 그 팩터가 복합되어 있는 환자라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자임 상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입 1 MI보다는 타입 2 MI, 즉 마이오카디아 옥시전 서플라이나 디멘전의 임밸런스에 의해서 엔자임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일단 이제 아이런 디스피전시 아네미아 되는 워크업을 먼저 했고 내시경상 가스트릭 엠트림의 이런 메스 소견을 보였으며 추후 바이옵시상 아데노카시노마가 진단되었으며 페시티상에는 디스턴스 메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의 아나토미를 보기 위해 코로나 CT를 진행을 했고요. 코로나 CT 상에는 미드 RCA랑 프록시마 LAD의 시그니피컨트한 스테노시스 소견이 보였으나 일단 디스탈까지도 플로우는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메디카 테라피를 먼저 했고요. 수혈통의 아네미아를 교정을 하고 컨제스트 하트 페일리어에 대해서 피그테일 플루랄 이퓨전의 드레이니지를 하고 이뇨제 치료를 충분히 했으며 일단 ICMP에 대해서 스타틴과 베타 블로커 그리고 ARB 제제, SLGT 이니비터를 총 2주 정도 쓴 다음에 이 이후에는 환자가 이제 셀프 엠블레이션 가능할 정도로 전신 상태가 호전돼서 외과로 트랜스퍼해서 가스트릭 캔서에 대해서 라파로스코피, 빌러스2 가스트렉토미 수술을 했고 그다음 한 2주 정도 포스트 오피 케어를 하다가 일단 퇴원을 시켰습니다. 퇴원하실 때는 디오이드 니아클래스 1, 2 정도로 좋아지셨고 걸어서 이제 자가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이제 3개월 정도 충분히 이제 옵티마 메디칼 GDMT를 시행을 하였으며 EF는 처음에 이니셜 27%에서 47%, LAD 테리토리의 리저널 월모전도 많이 호전되었으며 다이스 펑션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후에 이제 입원시켜서 이미 코로나의 아나토미상 제가 이제 아나토미를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술을 그냥 간단하게 이제 트랜스 라디얼 어프로치로 뭐 헤모다이 서포트 없이 이렇게 DS, LAD 한 개, RC 한 개 그래서 뭐 토탈 프로세스 타임은 한 20분도 안 걸리게
잘 치료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이제 칩 환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미디어트 리바스컬라이제이션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면 페이션트 언더라인 팩터를 교정해서 제너럴 컨디션을 빌드업하고 그리고 옵티멀 GDMT를 충분한 기간 동안 한 다음에 안전하게 시술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일단 두 번째 케이스는 코로나미 아나토미에 대한 케이스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76세 여자 환자시고 일단 CCS3 정도의 체스트 페인을 통해서 외래를 주시러 오셨고요. 고혈압 약세를 드시고 계시고 에코상 특이 소견 없었으면 랩상도 뭐 크레아틴이 한 마일드 엘리베이션 정도, 프로비엠피가 한 600 정도 마일드 엘리베이션 외에 특이 소견 없었습니다. EKG상도 특이 소견 없었으며 그래서 전형적인 티피컬 레포트 엔자이너를 호소하고 계셨기 때문에 엔지오를 찍었고 엔지오 상에는 RCA의 프록시마 RCA의 시그피털 리전, 디스크린 리전이 하나 있었고 디스탈 엔지오 상에 보시면 디스탈 랩트 메인 트루 바이퍼케션 리전이 이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고령이고 일단 트레스 라디알 어프로치를 지금 진행했기 때문에 일단 RCA만 PCI 하고 그 디스탈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션 대해서는 이길 그 페모럴 어프로치로 아이브스 가이드에서 아나토미를 보고 최후 플랜을 결정하기로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아이브스를 이제 봤는데 그 LAD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보시면 사실 서크는 물론 LAD만 괜찮아 보이고 플락도 그 LAD에서 서크 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센틱하게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서크 같은 경우에는 엔지오그래피 상에서는 시그니피칸 스테노스가 보이지만 아이브스를 봤을 때는 플락가 미니멀 플락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엔지오그래픽하게는 그냥 트루 바이퍼케션 리전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이브스로 봤을 때는 사실 그 메디나 클라크는 111이 아니라 110인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냥 서크는 아예 포바도 하지도 않고 LAD에 대해서 포바하고 그냥 프로비저널 DS 스탠팅을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디스탈 레플 메인 프록시마 LAD까지 프로비저널 DS 스탠팅 하나를 넣고 그다음에 팟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브스를 보시면 처음에 이니셜에서 이미 어느 정도 코로나의 아나토미를 파악했기 때문에 서크에 보시면 플락 시프트도 전혀 없고 루미널 다이미터도 제대로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파이널 영상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팟을 하고 이제 NC 볼론 하고 난 다음에도 아이브스 영상에서도 프록시마 엔지오그래피 상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아이브스 상에서 보면 MLA도 거의 5.5 이상 잘 유지되고 시술한 지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엔지오그래피 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굳이 이제 좀 어렵게 시술하지 말고 환자 괜찮다면 이런 이미징 가이드, 아이브스나 OCT 같은 이미지 가이드를 통해서 코로나의 아나토미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술하는 게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거 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사실 저도 가장 두려운 환자인데 이렇게 페이션스 코모비티나 헤모다이내믹스, 아나토미가 다 동반된 환자였었는데 84세 남자 환자고 CKD 스테이지 4고 베이스라인 크레아틴 한 3점 정도 되고 이전에 이제 LAD랑 뭐 여러 RCA 스텐트도 했고 서크는 CTO고 PDA도 CTO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EF는 한 3년 전에 한 35% 정도 되고 사실 3주 전에 크로닉 디커패시티 하트 페일러로 입원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숨차서 입원하셨고 크로닉 아니미아가 있었고 카디악 엔자임은 원래 하트 페일 때문에 크로닉하게 마일드 엘리베이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 내원 당시에 크레아틴 한 4.3 정도 되셨고요. 하이퍼나트리미아가 있었고 3년 전에 비해서 그 EKG는 이제 번들 브랜치 블락이 좀 더 심해지고 LBBB 패턴이 점점 점막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데마가 보이고요. 에코는 이제 3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에는 EF가 한 37% 됐었는데 3주 전에 내원할 때는 EF가 20% 미만으로 이렇게 감소됐던 환자고요. 다이스톨 디스펑션도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메디카 테라피를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이제 호흡 곤란이 호전이 안 돼서 그냥 시술을 진행했고요. 시술했을 때는 이제 페모럴 어프저치 디스탈 레프트 메인에 이제 그 바이퍼큐셜 리전이 새로 생겼고 LAD 테리토리에도 ISL 리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너무 이제 위험할 것 같아서 디스탈 레프트 메인은 이제 다이렉트 스탠팅을 프로비저 스탠팅을 하고 여기는 DS로 프록시마 LAD는 DS로 하기로 하고 시술을 진행을 했고요. 일단은 뭐 LAD 먼저 포버하고 레프트 메인 포버하고 이제 빨리 시술을 끝내려고 이제 LAD에 다이렉트 이제 DS 스탠팅을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환자가 다 의식도 멀쩡하고 바이탈도 뭐 110 이상 유지돼서 이노트로피스만 스테인 바이 시켜놓고 이제 시술이 잘 됐구나 하고
마지막에 이제 DEB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DEB를 한 40초 정도 하니까 환자가 이제 시스톨릭이 60대로 떨어지면서 PL로 이제 어레스트가 한번 났습니다. 다행히 이제 급하게 CPR을 하고 한 30초 CPR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CCU로 옮겼고, 사실 한 시술 끝나고 한 40분 있다가 CCU에서 서스테인드 VP 어레스트가 와서 이제 안타깝게 뭐 에크모 이렇게 준비하는 와중에 이제 사망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칩 팩터가 있는 환자들은 당연히 이제 메카니컬 서포트 하에 또 프로테스 PCI 하는 게 이렇게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일단은 PCI 하기 전에 만약에 응급으로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페이션트 그러니까 언더라인 디지즈를 치료하고 빌드업하고 최대한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 GDMT를 충분히 한 다음에 PCI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CT나 이미징 스터디를 통해서 코로나의 아나토미를 파악하고 다른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이런 PCI 여러 가지 PCI 스트래티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가능한 컴플리케이션에 대비를 하고 시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PCI 중에서는 일단 가능하면 PCI를 시간을 짧게 하고 심플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미징 바로 이제 엔지오그래피 상으로 코로나의 아나토미를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아이브스나 OCT 같은 이미지 스터디를 통해서 코로나의 아나토미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불필요한 시술을 최소화하는 게 프로시전 타임도 줄이고 라디안 익스포저나 콘트라스트 다이 유지를 줄여서 세이프하게 PCI를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시비어 LV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거나 아니면 어드밴스 CKD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롱 듀레이션의 벌륜을 피하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술할 때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엔지오만 집중하다 보면 환자의 헤모다이나믹스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 중에 아니면 간호사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시술 중에 이제 그 헤모다이나믹스의 변화가 없는지 면밀한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런 특히 베리아이드스 같은 환자, 이런 CBLD 디스펑션이나 어드밴스 CKD나 이런 컴플렉스한 코로나 아나토미가 동반된 이런 모두가 동반된 환자에서는 이런 프로텍티브 메카니컬 서포트 디바이스 하에 프로텍티브 PCI를 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